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주 52시간제입니다. 지금 주 52시간제를요, 올해부터 사실은 50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하면 너무 힘드니까 1년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99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이제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 7월이면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주 52시간제를.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조건 도입하게 되면 기업도 어렵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도 어렵고, 양쪽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 52시간제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일환이고 근로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니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예요. 국회도 조용합니다. 국회도 여기에 대한 엄청난 위험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걸 좀 법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 너무 조용해요. 자, 이게 가장 큰 악재는 뭐냐? 주 68시간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68시간 일하다가 그때 직원들 월급이 한 340만 원, 중소기업 다니면서 340만 원 벌었다.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350만 원. 340만 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16시간으로 확실히 16시간을 확실히 줄이면 월급이 250만 원으로 약 26%까지 떨어집니다. 26%까지.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이게 외국인 근로자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340만 원 받던 사람이 250만 원을 받으면 이거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돼. 퇴근하고 나서. 사실 일이라는 게 퇴근하고 나서 저녁 있는 삶을 준다고 했는데 저녁 있는 일을 주는 거예요. 저녁에 하는 일을 또 만들어준 거예요. 정부는요. 지금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결국은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근로자는요. 월급이 적어져서 또 일하는 저녁에 또 다시 일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그러면 중소기업이 돈을 올려주면 되지 월급을 올려주면 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천만에요. 26% 올려주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중소기업 없습니다. 원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가라는 게. 어느 순간 26%를 올려서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는 좀 죄송하긴 한데 생계형 중소기업이에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월급 주고 직원들 한 달 사장 먹고 살고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렇습니다. 생계형 중소기업이라고. 그야말로 한 달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6%를 올려주면 어떻게 버텨냅니까? 결국은요 중소기업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예요.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규모를. 인원이 줄어드는 것만큼 규모를 줄여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하더라도 27,000개입니다. 27,000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83만 명이에요. 283만 명. 5인 이상 사업장은요. 39만 7천 개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474만이고요. 이들이 다 월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뭔가 투잡을 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은 저녁 있는 삶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는 또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러면 27,000개 나중에 2개까지 합치면 5인 이상까지 합치면 엄청난 기업의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듭니다. 중소기업의 대응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인력도 없는 데다가 대응 방법도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요. 이렇게 되면 납기 문제가 생깁니다. 납기 문제. 지금까지 똑같은 인력으로 똑같은 날짜에다가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줄어든다. 그럼 납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어려워진다. 결국은요. 중소기업은 직원들도 떠나고 규모도 줄어들고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들 입장에서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빌리면요. 근로자들의 임금 줄어들죠. 예. 게다가 저임금 되니까 사람들 많이 떠날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더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를 더 드릴 돈이 없으니 규모를 줄이겠죠. 예. 규모를 줄이면 안 그래도 줄은 매출이 주문도 줄고 매출도 더 급감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까요? 대안. 지금 대안은 제가 방송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대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건 무리다. 이게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뚝뚝 떨어진다.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뚝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오르죠. 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사람 더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을 거냐. 더 심각한 거는요. 중소기업 사람이 없어요.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수입 많이 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 수입 많이. 결국은요.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만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그리 안 가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주 52시간제가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게는요. 유예가 아니라 그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49인 이하 5인 이상은 여기는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내지는 영세사업자거든요. 이들에게까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고요? 아니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게 놔둬야죠. 더 일하게 놔둬야지. 왜 일하고 싶은데도 일 못하게 막아요? 대한민국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정부가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게 막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죠. 이게 대기업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그렇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게다가 지금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는 국회에다가 단위시간 탄력근로제 도입하자고. 단위시간 탄력근로제가 지금 3개월 만에 주 52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뭐 하루에 40시간씩 일해서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1년으로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그런데도 국회는 묵묵부답이에요. 하기야 뭐 정치권이 언제 뭐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까? 기업은 적폐 세력인데 처단해야 될 대상인데 그게 되겠냐고요. 결국 기업들은 지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 52시간제는 제가 생각해서는 중소기업의 적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소기업이 더 살아날 수 있고 좀 더 경제가 더 생산성도 발전을 하고 또 자동화도 더 많이 도입이 되고 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때 도입해야 되지 지금 당장 그렇게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참 답답하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